김소형, 하윤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책은 하얗게 웃어줘 라오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오동준 씨는 나도 이곳 아이들 웃는 모습 때문에 라오스에 빠진 것 같기도 해 라고 말합니다. 저희 역시 이 여자아이의 환한 미소에 이끌려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책을 읽고 난 후에는 이 작은 아이가 깨우쳐준 커다란 가치, 즉 진정한 배려의 실천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보고 싶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봐주십시오. 지금 저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중국이죠. 그러면 저기는 어디일까요? 미국이요! 네, 미국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십니다. 이 나라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 미소가 아름다운 아이들의 나라 라오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곤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답이 많이 나오지 않네요. 네, 저희가 빈곤국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보물 짓기 또는 학교 짓기 등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빈곤국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례들이지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배려는 좀 특별합니다. 이 책의 저자 오동준 씨는 777일 동안 라오스에서 봉사를 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라오스의 아이들은 양치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치질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라오스 아이들의 하얀 미소를 더욱더 하얗게 지켜주기 위하여 한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라오스의 아이들에게 양치질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치카치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오동준 씨의 헌신적인 봉사를 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에서 정의한 진정한 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배려란 배려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일련의 과정에 신중함을 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치카치카 프로젝트가 이 정의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동준 씨는 라오스인들과 같은 눈높이에 서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고민합니다. 양치질의 경우 라오스와 가깝지 않은 우리들은 전혀 짚어낼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동준 씨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치카치카 프로젝트에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소수민족이 많은 만큼 바로 그 언어 장벽 또한 높았다는 것인데요. 오동준 씨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오동준 씨가 잠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라오스 아이들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잠시 어색했지만 저의 연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은 오동준 씨가 라오스 아이들에게 양치질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했던 행동입니다. 만약 오동준 씨가 칫솔과 치약을 제공하는 데에만 그 노력을 그쳤더라면 라오스인들에게 칫솔이란 이상하게 생긴 털난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쉽고 재밌는 액션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였고 저희는 이것이 배려의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카치카 프로젝트
프로젝트와 같은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배려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배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5%인 2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장애인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동권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친구들의 이야기를 대신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대구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영 학생을 인터뷰하였습니다. 김현영 학생이 동영상 촬영을 꺼려한 관계로 제가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영 학생은 학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봉이나 점자블록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설물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 있지 않거나 또는 장애물이 시설물을 가려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시각장애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노란색 점자블록은 규격에 맞지 않거나 깨져 그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부터 보행약자 보도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깨지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을 보수하였지만 아직도 수리되어야 할 점자블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 유도기의 경우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반복하거나 아주 오랫동안 수리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또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있어야만 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다음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예시를 들고자 하는데요. 이 동영상은 실제로 조원 소영이가 범어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겪은 불편에 대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소영씨 지금 어디 가세요? 저 책 빌려보려고 입구는 저쪽인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가세요? 지금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운영 시간이 끝나서요. 그렇지만 지금 경사로를 보니까 너무 가팔라 보이는데 혼자서 가실 수 있으세요? 좀 힘들긴 한데 있는 거라도 감사해야죠. 뭐 어쩔 수 있나요? 평소에도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시간이 늦어서 여섯 시간 넘으면 닫혀버리는 엘리베이터 입구나 혼자서 올라가기에는 너무 가팔라 위험한 경사로는 장애인용 시설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동영상에서 나온 범어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현행법상에 규정된 장애인용 경사로의 적정 기울기는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1이란 높이 1m를 가기 위해서는 길이 방향으로 12m의 경사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휠체어 장애인이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를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건물들이 지형적 여건을 핑계로 이러한 규정들을 어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재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은 것이지요. 장애인들이 이러한 편의시설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감시와 제재, 그리고 건물주들이 소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비단 경사로에서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계단을 오르기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저상버스, 그 역시도 형식적 배려의 일부분입니다. 그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KBS 뉴스의 일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얼간이 도착한 저상버스. 휠체어가
버스에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가 내려오지만 장애인 혼자서 오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큽니다. 저상버스가 아예 운행되지 않는 노선도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셔서 이용 안 하셨어요? 예, 많이 불편해 일하네요. 무엇보다도 휠체어가 버스에 오르내리는 2, 3분 동안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는 일이 힘듭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은 경험을 저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버스 기사님께서 경사로를 내릴 수 없는 차도에 차를 대시는 바람에 제 친구가 급히 달려가서 상황을 설명했고 그 결과 차를 돌려 다시 정차한 후에야 간신히 버스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나서는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시켜줄 고정장치가 없어 휠체어가 넘어질 뻔한 위험이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타고 내리는 동안에 수군대며 불평을 내뱉는 사람들의 시선에 괜히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저상버스 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불평을 내뱉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저상버스이지만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바로 탈 수 있는 일반 콜택시와는 달리 장애인용 콜택시의 경우 차량의 수가 적어 2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화창한 날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탈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집합팀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함께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형식적인 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려를 실천하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들의 고통 또한 해소되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진정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편과 달린 시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치카치카 프로젝트와 같은 실질적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올라가야 할 경사로는 너무 가파릅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 또한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